옛날 어느 나라에 한 부유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 부유한 농부에게는 세 명의 아들, 즉 군인인 세몬과 배불뚝이 타라스와 바보 이반,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기머거리이자 벙어리인 딸 말라냐가 있었다. 군인인 세몬은 왕에게 봉사하기 위해 전쟁터에 나갔고, 배불뚝이 타라스는 장사를 하기 위해 마을의 상인에게 갔지만, 바보 이반은 여동생과 함께 남아서 몸이 가루가 될 정도로 일을 했다. 군인인 세모는 높은 벼슬과 많은 땅을 얻고 귀족의 딸과 결혼했다. 그는 수입도 좋았고 땅도 많았지만 언제나 수지가 맞지 않았다. 왜냐하면 세몬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다 주어도 사치가 심한 아내가 다 써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몬이 도지세를 거두러 소작인들을 찾아가자 관리인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돈이 나올 구멍이 있어야지요. 우리에겐 가축도 없고 농기구도 없고 말도 소도 쟁기도 뭐 하나 있는 게 없어요. 우선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돈이 생기든지 하지요. 그래서 군인인 세몬은 아버지를 찾아가 말했다. 아버지는 재산이 많으시면서도 저에겐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에게 가지고 계신 재산의 3분의 1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 소유로 이전하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이 집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너에게 3분의 1씩이나 주겠느냐. 그렇게 하면 이방과 내 동생이 좋아하지 않을 게다. 세모는 말했다. 이반은 바보잖아요. 게다가 말라냐도 귀머거리에다 벙어리예요. 그런 애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버지는 말했다. 그러면 어디 한번 이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그러자 이반은 이렇게 말했다. 전 상관없어요. 형님에게 주세요. 군인인 세모는 재산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다음 다시 왕을 섬기기 위해 돌아갔다. 배불뚝이 타라스도 그동안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역시 불만이 많았다. 그래서 그도 아버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저에게도 제 몫을 나눠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타라스에게도 재산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느냐? 지금 집에 있는 것은 전부 이반이 벌어들인 것이다. 나는 이반과 말라냐를 서운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자 타라스가 말했다. 저런 바보 같은 녀석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반은 장가도 갈 수 없을 겁니다. 어떤 여자가 바보에게 시집을 오겠어요? 벙어리 말라냐도 마찬가지죠. 그에게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이반? 이반, 내게 곡식을 절반만 다오. 난 농기구 같은 건 됐고 가축 중에 회색 종마 한 마리는 나에게 주었으면 좋겠구나. 저 딸은 농사 짓는데 필요하지도 않을 테니. 이반은 빙그레 웃었다. 좋아요,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타라스도 제 몫을 받았다. 타라스가 곡식을 시장으로 가지고 가고 회색 종마도 끌고 갔기 때문에 이반은 이전처럼 늙은 앞말로만 농사를 지어 부모를 봉양했다. 대장도깨비는 이들 형제가 재산 분배로 싸우지도 않고 사이좋게 헤어진 것이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작은 도깨비 셋을 불렀다. 자, 봐라. 저기 삼형제가 있지? 군인인 세몬과 배불뚝이 타라스와 바보 이반 말이야. 난 저 녀석들에게 싸움을 걸어야겠는데 모두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 싸움은커녕 서로 도와가며 살고 있어. 특히 저 바보 같은 놈이 내 일을 망치고 있다고. 지금부터 너희 셋은 저 녀석들에게 붙어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서로 눈을 부릅뜨고 싸우게 해라. 어때? 할 수 있겠어? 있고 말고요. 새 도깨비가 대답했다. 어떻게 할 작정이지? 우선 저들을 쫄쫄 굶을 정도로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셋을 한 곳에 모이게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구나. 자, 빨리 떠나라. 그리고 셋의 사이를 휘저어 놓기 전에는 돌아올 생각 마라. 만약 그 일에 실패하면
내놈들의 가족을 벗겨버릴 테다. 작은 도깨비들은 숲속에 들어가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했다. 서로 쉬운 일을 맡겠다고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결국 제비 뽑기로 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먼저 일을 끝낸 자가 일이 남아있는 자를 돕기로 했다. 작은 도깨비들은 제비를 뽑고 나서 언제 다시 이곳에서 만날 것인지를 정하고 누가 누구를 도와주러 갈 것인지는 상황을 봐서 정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작은 도깨비들은 저마다 맡은 일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헤어졌다. 마침내 약속한 날이 되어 작은 도깨비 셋은 숲속에 모였다. 그들은 자기가 처리한 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먼저 군인인 세몬을 맡았던 도깨비가 입을 열었다. 내일 세몬 녀석은 제 아버지에게 달려가게 될 거야. 두 친구가 물었다. 그래? 어떻게 했는데? 내가 말이야. 우선 세몬에게 쓸데없는 용기를 불어넣고 왕에게 전 세계를 정복하겠노라고 선언하게 만들었지. 그래서 왕은 세몬을 대장으로 임명하고 인도 왕을 정복하라고 보냈어. 하지만 내가 그날 밤 세몬의 군대에 들어가 화약을 전부 물에 적셔놓고 인도 왕에게 달려가서는 지프로 허수아비 군사를 무수하게 만들어놨지. 녀석의 군사들은 사방에서 지프로 된 군사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순식간에 꼬리를 내리더라고. 세몬은 공격하라고 명령했지만 대포든 총알이든 쏠 수가 있어야 말이지. 세몬군은 놀라서 양떼처럼 달아났어. 그때 기회를 놓칠세라 인도왕이 그들을 추격했어. 세몬은 싸움에서 지고 돌아왔으니 재산을 압류당하는 건 물론 내일 사형당하게 생겼지. 그러니까 내일은 하루가 더 남아있을 뿐이야. 녀석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감옥에서 도망칠 수 있게 해줬어. 내일이면 완전히 끝낼 수 있을 거야. 누구든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말하라고. 그러자 타라스를 맡은 도깨비도 자신의 성과에 대해 말했다. 나도 특별히 도움받을 일은 없어. 내가 하는 일도 잘 돼가고 있거든. 타라스 녀석도 이제 일주일도 못 버틸걸? 난 우선 그 녀석을 지독한 욕심쟁이로 만들었어. 그래서 남의 재산까지도 탐내고 뭐든 보이는 건 모조리 사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이 되어버렸지. 녀석은 돈이 있는 대로 다 사들이는 모양이야. 요즘 들어선 빚까지 얻어서 사들이고 있어. 하지만 너무 사대는 바람에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에 이르렀지. 게다가 일주일만 있으면 빚을 갚아야 하는 기간이 지나는데 그동안에 내가 녀석의 물건을 전부 거름으로 만들어버렸거든. 이제 녀석은 빚을 갚을 수 없을 테니 제 아버지에게 가게 되는 거지. 그는 이반에게 갔다 온 작은 도깨비에게 물었다. 내가 맡은 일은 어떻게 됐어? 그게 말이야. 사실은 일이 잘 풀릴 것 같지가 않아. 난 녀석의 배를 아프게 해주려고 우선 쿠어스를 넣어두는 병 속에 침을 잔뜩 뱉어놓았어. 그러고는 밭으로 가서 녀석이 손을 다치도록 땅을 돌처럼 딱딱하게 만들었지. 이쯤 되면 녀석도 밭을 갈지 못하겠지 했는데 그런데 저 바보 같은 놈이 쟁기를 가지고 나와서 밭을 갈기 시작하는 거야. 배가 아파서 끙끙 앓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말이야. 그래서 나는 녀석의 쟁기를 부러뜨렸어. 그러자 집으로 가서 다른 쟁기를 가지고 와서는 다시 밭을 갈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땅 밑으로 들어가 쟁기 머리를 누려야 하는데 도무지 붙잡혀야 말이지. 녀석은 쟁기를 눌러대고 쟁기 날은 날카로워서 결국 손만 베고 말았어. 그러고 나니 밭은 거의 다 갈아버리고 이제 마지막 한 고랑만 남아있어. 그러니 친구들 날 좀 도와줘. 만일 저 녀석을 해치우지 못하면 우리의 임무는 모두 허사가 되고 말잖아? 저 바보가 농사를 계속 지으면 아마도 제 형들을 먹여 살릴 거야. 그래서 군인인 세몬을 맡았던 작은 도깨비가 내일부터 도와주기로 약속을 하고 작은 도깨비들은 일단 헤어졌다. 이반은 묶였던 밭을 거의 다 갈아서 이제 한 고랑만 남았다. 그래서 그걸 마저 갈아버리기 위해 말을 끌고 나갔다. 그는 배가 아파 어쩔 줄 몰랐지만 일을 멈출 수는 없었다. 발굽비를 한번 내리치고는 밭을 갈기 시작했다.
고랑 끝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데 쟁기가 마치 나무 뿌리에 걸린 것처럼 뭔가가 세게 당기는 게 느껴졌다. 작은 도깨비가 쟁기 부리에 달라붙어 단단하게 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하다. 이곳에 나무 뿌리 같은 건 없는데? 이반은 땅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그러자 뭔가 부드러운 것이 손에 닿았다. 그는 그걸 잡고 밖으로 끄집어냈다. 그것은 나무 뿌리 같은 거물 물체였는데 자세히 보니 도깨비였다. 어라, 요놈 봐라. 이런 고약한 놈이 있나? 이반은 그렇게 말하고는 도깨비를 한번 돌려서 쟁기부리에 던져버리려 했다. 그러자 도깨비가 숨 넘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 대신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데? 뭐든지 원하시는 걸 말씀해 주세요. 이반은 잠시 머리를 극적였다. 내가 배가 몹시 아픈데 낫게 할 수 있어? 물론이죠. 그래? 그럼 고쳐봐. 작은 도깨비는 몸을 구부리고는 손으로 땅의 이곳저곳을 뒤져가며 무언가를 찾더니 이윽고 작은 줄기가 셋 달린 조그만 풀뿌리를 뽑아 이반에게 건넸다. 여기 있습니다. 이 뿌리 하나만 먹으면 어떤 병이라도 금방 낫습니다. 이반은 그걸 받아들고 뿌리 하나를 뜯어 씹어 삼켰다. 그러자 감쪽같이 복통이 사라졌다. 작은 도깨비는 다시 예원하기 시작했다. 이제 제발 저를 놓아주십시오. 땅속으로 들어가 절대로 나오지 않겠습니다. 좋아. 그럼 놓아주지. 잘 가. 이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작은 도깨비는 물속에 던져진 돌처럼 땅속으로 사라지고 그곳에는 그저 구멍 하나가 남았다. 이반은 나물 풀뿌리를 모자에 쑤셔놓고 마지막 남은 고랑을 마저 갈고 쟁기를 엎어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말을 풀어놓고 집으로 돌아오니 군인인 세몬이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서 가까스로 도망쳐 나와 아버지에게 얹혀 살 요량으로 달려온 곳이었다. 세몬은 이반을 보자 이렇게 말했다. 너한테 신세 좀 지러 왔다. 새로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 나와 아내를 책임져다오. 좋아요. 언제까지 여기 계셔도 돼요. 이반은 대답했다. 그런데 이반이 의자에 앉으려고 하자 이반에게서 나는 고약한 냄새가 형의 아내에게 거슬렸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다. 전 이렇게 냄새나는 농부와는 함께 식사 못하겠어요. 그러자 세몬이 말했다. 뇌 형수가 너에게서 나는 냄새가 싫다고 하니 문간에서 먹으면 안 되겠니? 그러죠 뭐. 그렇지 않아도 밤일하러 나갈 시간이에요. 말에게 먹이도 줘야 하고. 이반은 그렇게 말하고는 빵과 옷을 들고 밤일을 하러 나갔다. 군인인 세몬을 맡은 도깨비는 그날 밤 일을 마치고 약속한 대로 이반을 괴롭히는 일을 돕기 위해 이반 쪽 도깨비를 찾아왔다. 그는 밭에서 한참 동안 친구를 찾아보았으나 어디에서도 친구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다만 땅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것만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아무래도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 모양이군. 할 수 없지. 대신 내가 맡을 수밖에. 벌써 밭갈이는 끝났으니 이번에는 풀밭으로 가 저 바보를 골탕 먹여야겠군. 도깨비는 풀밭으로 가서 이반의 풀밭에 큰 물이 들게 했다. 그래서 풀이란 풀은 전부 진흙탕에 잠겨버리고 말았다. 이반은 밤새 가축을 돌보는 일을 마치고 새벽녘이 돼서야 돌아와 낫을 들고 밭으로 나갔다. 낫을 들고 풀을 베기 시작했는데 날이 무뎌졌는지 잘 베어지지 않았다. 안 되겠다. 집에 가서 숫돌을 가져와야지. 가는 김에 빵도 큰 걸로 가져와야겠어. 설령 일주일이 걸린다 해도 풀을 다 베기 전까지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테다. 도깨비는 이 말을 듣고 생각했다. 이 바보는 정말 골치 아픈 놈이군. 이 정도로는 안 되겠는데?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야겠어. 이반은 집에서 숫돌을 가져와 낫을 갈고는 다시 풀을 베기 시작했다. 도깨비는 풀 속에 숨어 들어가 낫에 달라붙어
날끝을 땅속으로 쳐박기 시작했다. 이반은 허리가 부러질 듯이 힘들었지만 가까스로 거의 다 베고 늪에 있는 한 줄만 남겨놓았다. 도깨비는 늪으로 들어가 생각했다. 손가락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풀을 베지 못하게 해야 해. 이반은 늪지로 들어갔다. 보기에는 풀이 그다지 억세 보이지 않았는데 어쩐지 낫이 말을 들지 않았다. 이반은 약이 올라 있는 힘을 다해 낫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도깨비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배겨낼 수가 없었다. 휘둘러대는 낫을 피할 겨를도 없을 정도여서 이젠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덤불 속으로 숨었다. 그런데 이반이 큰 낫을 마구 휘둘러 덤불을 치는 바람에 도깨비의 꼬리가 반쯤 잘려버렸다. 이반은 풀을 베고 나서 여동생에게 그것을 긁어모으라고 일러놓고는 자신은 호미를 베러 갔다. 이반이 갈고랑이 낫을 가지고 갔을 때는 이미 꼬리가 잘린 도깨비가 먼저 와서 호미를 마구 짓밟아 놓은 뒤였기 때문에 갈고랑이 낫으로는 도저히 벨 수가 없었다. 이반은 집으로 가서 다른 낫을 가지고 와 베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호밀마저도 다 베었다. 자, 이번에는 귀리를 베어야겠다 라고 그가 혼잣말을 하자 꼬리가 잘린 도깨비는 생각했다. 이번엔 진짜로 골탕을 먹이고 말 테다. 뭔가 확실히 보여주지. 내일 아침에 두고 보자. 도깨비가 그 다음 날 아침 귀리밭에 가보았더니 어찌된 일인지 이미 귀리가 전부 베어져 있었다. 이반이 귀리알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밤사이에 베어버리고 만 것이다. 도깨비는 더욱 약이 올랐다. 저 바보 녀석은 내 꼬리를 잘라놓은 것도 모자라 이젠 나를 골탕 먹이는군. 전쟁에서도 이처럼 힘든 적은 없었어. 어떻게 된 놈이 밤에도 자지 않으니 당해낼 수가 있나? 이번에야말로 보릿더미에 들어가 전부 썩히고 말겠어. 도깨비는 보릿더미가 있는 곳으로 가서 보릿단 속으로 들어가 보리를 썩히기 시작했다. 그런데 보릿단을 따뜻하게 하는 사이 도깨비는 그 열기에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다. 이때 이반이 말을 마차에 연결하고 동생과 함께 보릿단을 옮기러 왔다. 이반은 보릿더미에 다가가서 그것을 짐수레에 쌓기 시작했다. 두 단째를 던져 올리고 꾹꾹 누르는데 공교롭게도 잠들어 있던 도깨비의 등을 누르게 되었다. 감촉이 이상의 보릿단을 들어보니 꼬리 잘린 도깨비가 손끝에 매달려 발버둥을 치면서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어라? 이놈 봐라. 또다시 왔잖아?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제 친구였습니다. 그래? 내가 어떤 놈이든 똑같이 혼을 내줘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반이 도깨비를 바디랑에 내리치려 하자 도깨비가 사정하기 시작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절대 다시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저를 놓아주시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 넌 뭘 할 수 있는데? 저는 무엇을 가지고라도 군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가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지? 군사들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들어줍니다. 그럼 노래도 할 수 있나? 할 수 있고 말고요. 그럼 좋아. 어디 한번 만들어봐. 그러자 도깨비가 말했다. 이 보릿단을 잡고요. 그 끝을 땅에 대고 흔들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 종의 명령이다. 너희는 다발이 아니라 보릿집수만큼 군사가 되어라. 라고요. 이반은 다발을 들어 땅에 대고 흔들며 도깨비가 시키는 대로 해보았다. 그러자 보릿단은 뿔뿔이 흩어져 수많은 군사로 변하더니 기수와 나팔수가 앞장서서 북을 치고 나팔을 불었다. 이반은 웃음을 터뜨렸다. 야, 이거 재미있는데? 이거 보면 여자들이 좋아하겠는걸? 그럼 이제 저를 놓아주세요. 아니야. 보릿단으로 군사를 만들면 곡식을 버리게 되잖아.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법을 가르쳐줘. 그러자 도깨비가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 종의 명령이다. 군사의 수만큼은 곡식이 되어 다시 원래의 다발이 되어라. 라고요. 이반이 그대로 따라하자 군사들은 원래의 다발로 돌아왔다. 도깨비는 다시 예언했다. 이제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그래 좋아. 이반은 그를 바디랑 위에 내려놓고 갈퀴에서 풀어주었다. 잘 가. 이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도깨비는 땅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휑하니 구멍이 하나 남았다. 이반이 집으로 돌아오자 집에는 둘째 형인 타라스가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배불뚝이 타라스는 빚 갚을 능력이 안 되자 아버지에게로 도망쳐 온 것이었다. 그는 이반에게 말했다. 이반, 내가 다시 장사를 시작할 때까지 집사람과 나를 돌봐다오. 그럴게요. 언제까지라도 좋아요. 이반은 옷을 벗고 식탁에 앉았다. 그러자 둘째 형의 아내가 말했다. 전 바보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건 딱 질색이에요.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그러자 배불뚝이 타라스가 말했다. 이반, 냄새가 너무 고약하구나. 저기 문간에 가서 먹으면 안 되겠니? 네, 그럴게요. 이반은 제 몫의 빵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그렇지 않아도 밤일을 하러 나가야 할 시간이거든요. 말에게 먹이도 줘야 하고. 그날 밤 일을 마친 세 번째 도깨비는 약속대로 친구를 도와주고자, 즉 이반을 골탕 먹이기 위해 타라스를 따라갔다. 도깨비는 밭으로 가서 친구를 찾아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없었고 그저 작은 구멍 하나를 발견했을 뿐이었다. 그래서 풀밭으로 가보니 늪에 잘린 꼬리가 떨어져 있는 게 보였다. 그리고 호미를 베어낸 곳에서도 똑같은 구멍을 발견했다. 아무래도 친구들에게 나쁜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 내가 대신 저 바보 녀석을 혼내줘야겠군. 도깨비는 이반을 찾으러 탈곡장으로 갔다. 그러나 이반은 벌써 든 일을 마치고 숲속에서 나뭇가지를 치고 있었다. 두 형 내외와 함께 살기엔 집이 좁았기 때문에 두 형들은 이반에게 자기네가 살 집을 지어달라고 했고, 그래서 이반은 집 지을 나무를 베러 간 것이었다. 도깨비는 숲으로 달려가 나무에 올라가서 이반이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반은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는 방향으로 나무를 넘어뜨리기 위해 필요한 만큼 밑동을 베어 쓰러뜨렸지만 이상하게도 나무는 엉뚱한 방향으로 쓰러져서 다른 나무까지 걸리고 말았다. 이반은 지렛대를 만들어 여기저기로 방향을 틀어 겨우 나무를 원하는 방향으로 쓰러뜨렸다. 이반은 다른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몹시 힘을 들여 나무를 겨우 쓰러뜨리곤 세 번째 나무에 매달렸다. 하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50그릇쯤 벨 작정이었는데 10그릇도 채 베지 못하고 벌써 날이 저물었다. 이반은 완전히 녹초가 되었다. 그의 몸에서는 숲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열기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는 쉬지 않고 일을 했다. 그는 또 한 그루의 나무를 베었다. 그러자 등이 욱신거리며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갔다. 그래서 도끼를 나무 밑에 박아놓고는 잠시 쉬려고 앉았다. 도깨비는 이반이 잠잠해진 걸 보고는 기뻐했다. 드디어 지쳐서 그만두는군. 그럼 나도 좀 쉬어볼까? 도깨비는 나무까지 올라앉아 내심 기뻐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반이 일어나 도끼를 쳐들더니 반대편에서 나무를 내리쳤다. 나무는 우주직 소리를 내며 금방 갈라져 바닥에 털썩 쓰러졌다. 도깨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나뭇가지 틈에 발이 끼고 말았다. 이반은 도깨비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네 이놈! 이런 고약한 놈이 다 있나? 뇌가 또다시 나타나? 아니요, 제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둘째 형에게 붙어 있었던 놈이에요. 글쎄, 뇌가 어디에 있었든 나한테는 마찬가지야. 이반이 도끼를 들어 올려 도깨비를 내려치려 하자 도깨비는 필사적으로 애원했다. 제발 절 해치지 말아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드릴게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당신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돈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만들어봐. 그러자 도깨비는 말했다. 이 떡갈나무 잎을 손에 들고 비벼보세요. 그러면 금화가 땅에 떨어질 겁니다. 이반이 나뭇잎을 들고 비벼봤더니 정말로 금화가 쏟아졌다. 야, 이거 재미있는데? 한가할 때 아이들 데리고 놀기에 안성맞춤이겠는걸? 이제 저를 그만 놓아주세요. 도깨비가 말했다. 좋아, 놓아줄게. 이반은 지렛대로 나무를 들어 도깨비를 풀어주었다. 잘 가. 이반이 말했다. 그러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도깨비는 땅속으로 자취를 감추었고 그 자리엔 그저 구멍만 휑하니 남아있을 뿐이었다. 형제들은 따로 집을 지어 살게 되었다. 이반은 들일이 끝나자 음식을 만들어 형들을 초대했다. 그러나 두 형 모두 이반의 초대를 무시해버렸다. 우리는 농부의 식사 같은 건 먹어본 적이 없어 라고 형들이 말했다. 그러자 이반은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자신도 먹고 즐겼다. 거나하게 술기운이 돌자 이반은 마을 길가에 춤판이 벌어진 곳으로 갔다. 이반은 그곳에서 여자들에게 말했다. 날 칭찬해주면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보여줄게요. 여자들은 웃음을 터뜨리더니 그를 칭찬해 주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 보여주세요. 지금 바로 가지고 올게요. 이반은 씨앗 상자를 안고 숲으로 뛰어갔다. 여자들은 어머 저 바보 좀 봐 하고 비웃었다. 그리고 그 일은 잊어버렸다. 그런데 문득 돌아보니 이반이 뭔가로 가득 채운 씨앗 상자를 가지고 손살같이 돌아오고 있었다. 어때요? 줄까요? 그게 뭔데요? 어디 한번 봐요. 이반은 그 말을 한줌 지고는 여자들에게 던져주었다. 그러자 갑자기 난리가 났다. 여자들은 그 말을 서로 주우려고 나뒹굴고 농부들도 달려와 다투듯 그 말을 주었다. 어떤 노파는 하마터면 밟혀 죽을 뻔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반은 껄껄 웃어댔다. 싸우지 마세요. 더 가져다 줄 테니까. 이렇게 말하고 다시 그 말을 던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계속 몰려왔다. 이반은 상자 안에 담긴 그 말을 전부 던져버렸다. 사람들은 더 달라고 아우성을 쳤다. 그러자 이반이 말했다. 이게 다예요. 다음에 또 줄게요. 그것보다 이번엔 춤이에요, 춤. 노래도 좀 불러봐요. 여자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당신들 노래는 재미가 없네요. 이반이 말했다. 내가 보여줄게요. 이반은 창고로 가서 보리탄 한 다발을 들고 그 씨앗을 털더니 그것을 세워놓고 흔들면서 말했다. 내 종의 명령이다. 너는 다발이 아니라 보리집 수만큼 군사가 되어라. 그러자 보리탄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군사로 변하더니 북과 나팔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이반은 군사들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하고 그들과 함께 길가로 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다음날 아침 군인인 세몬이 소문을 듣고 이반을 찾아왔다. 어디 나한테 얘기 좀 해봐라. 도대체 너는 그 많은 군사들을 어디서 데리고 왔으며 어디로 데리고 간 거지? 그걸 알아서 뭘 하시게요, 형님? 뭘 하라느냐고? 나야 군사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라를 얻을 수도 있단다. 이반은 깜짝 놀랐다. 예? 그럼 왜 진작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군사라면 얼마든지 만들어드릴 수 있는데. 운 좋게도 말라냐와 제가 보리를 잔뜩 털어놨거든요. 이반은 세몬을 헛간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했다. 군사를 만들어드릴 테니 그들을 전부 데리고 가셔야 해요. 만일 그들을 두고 떠나면 하루 만에 온 마을의 음식이 동인할 테니까요. 이반은 세몬에게 틀림없이 군사를 데리고 간다는 다짐을 받고 군사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가 보리단을 들고 탈곡장으로 가서 바닥에 내리치자 일개중대가 생겼다. 한 번 더 치니 또 일개중대가 생겼다. 이렇게 해서 들판을 가득 메울 정도의 군사가 만들어졌다. 어때요? 이만하면 됐죠? 세모는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됐다. 이만하면 충분해. 고맙구나, 이반. 뭘요? 더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말씀하세요.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테니. 요즘은 보리단이 흔하거든요. 세모는 곧 군대를 지휘해서 행렬을 갖추고 전쟁터로 나갔다. 세몬이 떠나자 이번엔 배불뚝이 타라스가 이반을 찾아왔다. 마찬가지로 어제 일을 듣고 이반에게 부탁을 하러 온 것이었다. 부디 말해다오. 도대체 어디에서 그 말을 가져온 거니? 만일 나에게 그 많은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온 세계의 돈을 다 모을 수 있을 텐데. 이반은 깜짝 놀랐다. 예? 정말요? 그럼 진작 말씀을 하시지 않고요. 형님이 원하는 만큼 만들어 드릴게요. 타라스는 뛸 듯이 기뻤다. 나는 씨앗 상자로 세 상자만 있으면 돼. 네, 그렇게 해드리죠. 저와 함께 숲으로 가세요. 하지만 잠깐만요. 말을 끌고 가요. 들고 오기가 무척 힘들 테니까요. 타라스와 함께 숲에 도착한 이반은 떡갈나무를 모아서 잎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금화가 뚝뚝 떨어졌다. 어때요, 이 정도면? 타라스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이 정도면 충분해. 고맙다, 이반. 뭘요? 이 정도는 얼마든지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나뭇잎은 아직 많이 있으니까요. 배불뚝이 타라스는 말에다 금화를 가득 싣고는 장사를 하러 떠났다. 이렇게 해서 세모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나라를 정복하고 타라스는 큰돈을 벌었다. 어느 날 이반의 두 형은 한자리에 모여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세모는 어디서 군사를 얻었으며 타라스는 누구에게 돈을 얻었는지를. 세몬이 동생에게 말했다. 나는 나라를 얻어 잘 지내고 있지만 다만 한 가지 돈이 좀 부족해서 군사를 먹여 살리기가 힘들어. 그러자 타라스가 말했다. 저는 돈은 많지만 곤란한 건 그걸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세몬이 말했다. 그럼 우리 이반에게 가보자. 나는 군사를 더 만들어달라고 해서 그걸 너한테 줄 테니 너는 내가 군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녀석에게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두 형제는 이반을 찾아갔다. 이반의 집에 도착하자 세몬이 말했다. 이반, 아무래도 군사가 좀 부족한데 다시 만들어줄 수 있니? 이반은 고개를 내저었다. 안 돼요. 전 이제 더 이상 형님에게 군사를 만들어드릴 수 없어요. 뭐라고? 만들어준다고 약속했잖아. 약속은 했지만 더 이상 만들어드릴 수는 없어요. 왜 만들어줄 수 없다는 거야, 이 바보 녀석아? 왜냐면 형님의 군사들이 사람을 쏴 죽였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길에서 밭을 갈고 있는데 웬 부인이 그 길로 관을 메고 가면서 통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누가 죽었나 보죠? 라고. 그러자 그 부인이 말하길 세몬의 군사들이 내 남편을 죽였어요 하는 거예요. 저는 군사는 노래만 부르는 줄 알았는데 저들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절대로 만들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며 이반은 군사를 만들기를 거부했다. 이어 타라스가 이반에게 돈을 더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자 이반은 역시 고개를 저었다. 전 이제 돈을 만들지 않겠어요. 뭐라고? 전에 약속했잖아. 약속했지만 더 이상 만들지 않을 거예요. 왜 만들지 않겠다는 거냐, 이 바보 녀석아. 왜냐면 형님이 그 돈으로 미하일로프네 암소를 빼앗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빼앗았다는 거야? 미하일로프에게는 암소가 있어서 그 집 아이들이 그 우유를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아침에 그 아이들이 제게로 와서 우유를 달라고 졸라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너희 염소는 어떻게 했니? 하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말하길 배불뚝이 타라스의 지배인이 와서 엄마에게 금화 새잎을 주자 엄마는 그 사람에게 암소를 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마실 우유가 없어요. 라고 하지 뭐예요? 저는 형님이 그 말을 장난감으로만 생각하시는 줄 알았는데 형님은 아이들에게서 암소를 빼앗아 버렸어요. 이제 뭐라 하신들 절대로 만들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반은 좀처럼 고집을 꺾지 않았다. 두 형제는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가면서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서로의 어려움을 도울 것인지에 대해 의논했다. 세몬이 말했다. 이렇게 하자. 네가 나에게 군대를 먹여 살릴 돈을 주면 나는 너에게 군대의 절반을 주는 거야. 내 돈을 지킬 수 있게 말이지. 타라스도 동의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둘 다 잘 살게 되었다. 이반은 여전히 부모님을 모시고 벙어리 여동생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반의 집에 있는 늙은 개가 병이 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반은 개를 불쌍히 여겨 동생에게 빵을 받아 모자 속에 넣어 가지고 가서 개에게 던져주었다. 그런데 모자의 뚫린 구멍에서 빵과 함께 조그만 풀뿌리 하나가 떨어졌다. 늙은 개는 빵과 풀뿌리를 모두 먹어버렸다. 그런데 개가 풀뿌리를 먹자마자 갑자기 뛰어오르더니 장난을 치고 짖으며 꼬리를 흔들기도 했다. 병이 완전히 나은 것이다. 이반의 부모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개의 병을 고쳤니? 그러자 이반이 말했다. 저는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풀뿌리를 2개 가지고 있었거든요. 개에게 그중 한 뿌리를 먹였어요. 바로 그 무렵 왕의 딸이 병을 얻어서 왕은 방방곡곡에 방을 붙여 누구든지 공주의 병을 고치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총각이라면 공주와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했다. 이반이 사는 마을에도 방이 붙었다.
이반의 부모는 아들에게 말했다. 너도 임금님께서 내린 방에 대해 들었겠지? 너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풀뿌리를 가지고 있으니 가서 공주의 병을 고쳐주렴. 그러면 평생 영화를 누리게 될 게 아니냐? 네, 그러죠 뭐. 이반이 말했다. 그러고는 곧 떠날 준비를 했다. 그는 부모님에게 좋은 옷을 얻어 입고 집을 나섰다. 그런데 문 앞에 손이 굽은 여자거지가 서 있는 것이었다. 전 당신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제발 저의 손을 고쳐주세요. 이대로는 혼자 신발도 신을 수 없어요. 그러자 이반이 말했다. 그러죠 뭐. 이반은 풀뿌리를 꺼내서 거지에게 먹였다. 거지가 그걸 씹어 삼키자 금세 병이 나아 손을 흔들 수 있게 되었다. 이반을 왕에게 보내려던 그의 부모는 이반이 하나 남은 풀뿌리를 거지에게 줘버린 사실을 알고는 마구 욕설을 퍼부었다. 이 얼빠진 놈아! 그래 거지 따위는 가엾고 공주님은 불쌍하지도 않냐? 이반은 공주도 가엾게 생각됐다. 그는 수레에 말을 연결한 후 짚을 가득 싣고는 그 위에 올라탔다. 도대체 어디 가니 이 바보 녀석아? 공주님의 병을 고치러 가요. 넌 이제 병을 고칠 풀뿌리도 없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반은 말을 몰아 궁전에 도착했다. 그리고 문 앞에 내려섰는데 그 순간 공주의 병이 나아버렸다. 왕은 기뻐하며 이반을 불러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혔다. 자, 지금부터 그대는 나의 사위이니라. 황공하옵니다. 그리하여 이반은 공주와 결혼을 했다. 그리고 왕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이반이 왕의 자리에 올랐다. 이로써 세 형제가 모두 왕이 된 것이다. 세 형제는 각자 능숙하게 나라를 다스렸다. 장남인 세모는 그야말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 그는 지프로 만든 군사를 토대로 진짜 군사를 모집했다. 그리고 전국에 명을 내려서 10집에 한 명씩 군사를 모집했는데 군사들은 모두 키가 크고 하얀 피부에 잘생긴 사람으로 골랐다. 그는 이런 군사를 많이 모집하고는 모두 잘 훈련시켰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신을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바로 이 군사들을 내보내 자신에게 복종하도록 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의 생활은 그야말로 휘황찬란했다. 갖고 싶은 것,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모조리 그의 차지가 되었다. 군사만 동원하면 그는 그것이 무엇이든 바라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배불뚝이 타라스의 생활도 호화롭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반으로부터 얻은 돈을 낭비하지 않고 그것을 미천으로 삼아 많은 재산을 모았다. 그 역시 자신의 나라에 그럴듯한 법률을 제정해 놓고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받아냈다. 인두세, 통행세, 마차세, 집신세, 각반세, 심지어 복장세까지 거둬들였다. 백성들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이 들 만한 것은 무엇이든 그에게 가지고 왔고 그마저도 없는 사람은 노역을 해서 세금을 떼었다. 바보 이반의 생활도 역시 나쁘지 않았다. 그는 선왕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왕의 의복을 벗어서 왕비에게 옷장에 넣어두라고 하고는 다시 삼배옷에 집신을 신고 일했다. 도무지 따분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군. 점점 배만 나오고 제대로 먹을 수가 있나 마음대로 잘 수가 있나. 이반은 부모님과 벙어리 여동생을 불러와 다시 옛날처럼 들에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왕이 아니십니까? 상관없네. 왕도 일을 해야지. 신하들이 그의 앞에 와서 말했다. 저희에겐 녹봉을 지불할 돈이 없습니다만 걱정할 것 없네. 돈이 없으면 주지 않으면 그만이야. 그러면 아무도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좋을 대로 하라지 뭐. 일하지 않아도 좋아. 그러면 오히려 각자 알아서 일하게 될 거야. 모두들 거름이나 가져오라고 하게. 부자들이 거름을 잔뜩 만들어 놓았을 테니. 이번에는 백성들이 이반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찾아왔다. 한 사람이 말했다. 저 남자가 제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자 이반이 말했다. 그래? 좋아 좋아. 그러니까 돈이 필요했단 말이지? 그러는 동안 백성들은 점점 이반이 바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왕비는 그에게 말했다. 모두들 당신을 바보라고 해요. 그래요? 괜찮소. 걱정 마시오. 왕비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 역시도 바보였다. 제가 어떻게 남편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어요. 바늘이 가는 곳에 실도 따라가야지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왕비의 옷을 벗어두고는 벙어리 처녀에게 용사일을 배워 남편의 일을 거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반의 나라에는 똑똑한 사람들은 모두 떠나버리고 그저 바보들만 남게 되었다. 누구도 돈이란 걸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며 더불어 이웃 사람들도 먹여 살렸다. 대장 도깨비는 작은 도깨비들로부터 새 형제를 파멸시켰다는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볼 양으로 직접 나가서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작은 도깨비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단지 3개의 구멍만을 발견했을 뿐이었다. 아무래도 잘못된 게 틀림없어. 내가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군. 도깨비는 새 형제를 찾아 나섰지만 그들은 옛날에 살던 곳에 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새 형제를 각기 다른 곳에서 찾아냈다. 셋은 모두 건재했고 게다가 나라까지 다스리고 있었다. 결국 내가 직접 나서야 일이 처리되겠군. 도깨비는 장군으로 위장하여 세문왕을 찾아갔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임금님께서는 대단히 훌륭한 군인이신 것 같습니다만 저도 군사와 전쟁에 관해서라면 다소 아는 바가 있사오니 부디 전하 곁에서 전하를 섬기게 해주소서. 세문왕이 그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니 꽤 똑똑한 사람 같았다. 그래서 세문왕은 그를 옆에 두기로 했다. 새로 뽑힌 장군은 세문왕에게 강력한 군대를 만들 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첫째로 많은 군사를 모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는 편히 놀고 먹는 백성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징집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전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최시식 총과 대포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에 100발의 총알이 나가는 총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라도 태워버릴 수 있는 대포도 만들겠습니다. 사람이든 성이든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만한 것으로요. 세문왕은 새로운 장군의 제안에 따라 나라 안의 젊은이는 모두 군대에 들어올 것으로 명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장을 세워 최신식 총과 대포를 만들었다. 그리고 곧바로 이웃나라 왕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싸움이 시작되자 세문왕은 자신의 군사들에게 적군을 향해 총과 대포를 마구 쏘아대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단번에 적을 물리쳤다. 이웃나라의 왕은 놀라서 항복하고는 세문왕에게 자기 나라를 바쳤다. 세문왕은 크게 기뻐했다. 이번에야말로 인도를 정복해주지. 세문왕의 소식을 들은 인도왕은 그의 전략을 완전히 파악하고는 자신의 계략까지 덧붙였다. 그는 젊은 군사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 전부 궁대에 징집했고 세문왕에게서 총과 대포 만드는 법을 훔치고 폭탄까지 개발해냈다. 세문왕은 인도왕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잘 드는 낫이라도 영원히 잘 들지는 않는 모양이다. 인도왕은 세문의 군대가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한편 여자 군사들을 비행기에 태워 공중에서 폭탄을 퍼붓게 했다. 인도왕의 군사들은 세문의 군대 위로 마치 진딧물에 약을 뿌리기라도 한 듯 폭탄을 퍼부어 세문의 군대는 혼비백산에서 달아나고 남은 건 세문왕 혼자뿐이었다. 드디어 인도왕은 세문의 나라를 빼앗는 데 성공했다. 그러자 세문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쳐버렸다. 대장도깨비는 장남인 세문을 해치우자 이번에는 둘째인 타라스왕에게로 갔다. 상인으로 변장한 도깨비는 그 나라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가게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선심을 쓰듯 돈을 마구 뿌려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이라도 높은 가격을 쳐주었기에 백성들은 앞다투어 상인에게 몰려왔다. 이리하여 백성들은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자 밀린 세금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타라스 왕은 기뻐했다. 거참 고마운 일이군. 다 그 상인 덕분이야. 나는 점점 더 돈이 불어서 부자가 되겠군. 타라스 왕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궁전도 새로 짓기로 했다. 그는 백성들에게 목재와 돌을 운반하게 하고 비싼 품삯을 쳐주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목재와 돌은 전부 상인에게 실려갔고 예전처럼 돈을 벌기 위해 몰려들 줄 알았던 노동자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상인에게 가버렸다. 타라스 왕이 품삯을 대폭 올렸지만 상인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주기 때문이었다. 타라스 왕의 많은 돈도 상인 때문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궁전은 완성되지 못했다. 또 타라스 왕은 정원을 만들 계획이 있었다.
가을이 되었으므로 타라스 왕은 백성들에게 정원 만드는 일을 하러 오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모두들 상인의 연못을 팔어 가버렸다. 겨울이 오자 타라스 왕은 새 모피코트를 만들기 위한 검은 담비의 가죽이 필요해졌다. 그래서 신하를 보냈더니 신하가 돌아와서는 말하는 것이었다. 담비는 없습니다. 그 상인이 비싼 값에 사들여 모조리 방석을 만들었다 합니다. 타라스 왕은 이번에는 종말을 사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신하를 보냈다. 하지만 신하가 돌아와서 하는 말은 종말은 전부 상인의 손에 들어가 연못의 물을 나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들 왕의 일이라면 아무것도 해주려 하지 않으면서 상인을 위한 일이라면 뭐든지 달려들었다. 단지 그 상인에게 받은 세금만이 왕에게 전달될 뿐이었다. 그리하여 타라스 왕의 수중에는 돈이 넘쳐났지만 도리어 생활은 나빠졌다. 타라스 왕은 이제 모든 계획을 중단하고 당장 살 궁리를 해야 했다. 그의 곁에 있던 요리사와 마부, 하인들마저도 점점 상인에게로 옮겨갔다. 이쯤 되니 식량까지 부족해졌다. 시장에 나가도 무엇 하나 살 수가 없었다. 몽땅 상인이 사버리고 타라스 왕은 그저 세금만 걷어들일 뿐이었다. 타라스 왕은 화가 나서 상인을 나라 밖으로 추방해버렸다. 그러나 상인은 국경에 눌러앉아 여전히 같은 짓을 이어갔다. 타라스 왕의 생활은 더욱 심각해졌다. 며칠째 먹지 못한 데다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상인이 왕비마저 살해한다는 것이었다. 타라스 왕은 실성한 사람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을지 몰랐다. 어느 날 세몬이 그에게 찾아와서 말했다. 제발 도와다오. 난 인도 왕에게 패하고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타라스 왕도 백가죽이 등뼈에 달라붙을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었다. 저도 벌써 이틀째 굶고 있어요. 대장 도깨비는 두 형제를 해치우자 이번에는 이반에게로 갔다. 그는 장군으로 변장하고는 이반에게 찾아가 군대를 조직할 것을 권했다. 임금님께서 군대도 없이 지내신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저 분부만 내리시면 제가 전하의 백성들 중에서 군사를 모아 군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반은 그 말을 듣고는 말했다. 그래, 그럼 어디 만들어 보게. 그리고 그 군사들을 될 수 있는 한 노래를 잘 부르도록 훈련시키게. 나는 그걸 제일 좋아하니까. 대장도깨비는 나라를 돌아다니며 군사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군대에 지원하는 사람에게는 술 한 병과 빨간 모자를 주겠다고 말했다. 바보들은 비웃었다. 술 따위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어. 술은 우리가 만들 수 있으니까. 또 모자만 해도 여자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걸? 그리하여 어느 누구 하나 군대에 지원하는 자가 없었다. 대장도깨비는 다시 이반을 찾아갔다. 임금님의 백성들은 바보라서 그런지 군대에 지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권력을 써서라도 그들을 끌고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지 뭐. 그럼 권력을 써서 군대를 만들어 보게. 대장도깨비는 포고령을 내렸다. 이 나라 백성들은 모두 군사가 되어야 하며 만일 이를 거역할 시에는 이반 임금님께서 사형에 처하실 것이다. 그러자 바보들은 장군에게 몰려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에게 군사가 되지 않으면 임금님께서 사형에 처하실 거라고 했지만 군대에 지원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군사가 되면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하던데요. 그런 일이 없다고는 못하지. 그 말을 듣자 바보들은 고집을 부렸다. 우린 군대에 가지 않을 겁니다. 둘 다 죽을 거라면 차라리 집에서 죽는 게 나아요. 내 놈들은 참 바보다. 어쩜 이렇게 한심할 수가. 군인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죽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군대를 가지 않으면 반드시 이반왕에게 사형을 당할걸? 바보들은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이반왕에게로 갔다. 장군님이 우리에게 와서는 우리 모두 군대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군대에 가면 죽을지 살지 모르지만 가지 않으면 이반 임금님께서 우리를 사형에 처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이반은 껄껄 웃었다. 어찌 나 혼자서 너희를 전부 사형시킬 수 있겠느냐? 내가 바보가 아니라면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겠지만 우선 나도 잘 모르겠구나. 그렇다면 저희는 군대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럼 그렇게들 하여라.
그래서 바보들은 장군에게 가서 군인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장도깨비는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이웃나라의 타락한 왕에게 가서 그에게 제안했다. 이번 기회에 싸움을 걸어서 이반의 나라를 정복해버리세요. 저 나라는 돈은 없지만 곡식이나 가축, 그 밖에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타락한 왕은 전쟁을 시작했다. 큰 군대를 모아 총과 대포를 준비하고는 국경을 지나 이반 왕국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반에게로 달려와서 말했다. 타락한 왕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 뭐 별일이야 있겠나? 얼마든지 하라지 뭐. 타락한 왕은 군대를 거느리고 국경을 넘었다. 우선 선발대를 파견하여 이반의 군대 상태를 살피게 했다. 선발대는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지만 군대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나 어디에서 갑자기 나타날지 모를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군대가 나타나기를 오래 기다렸지만 군대에 관한 소문조차도 들리지 않았다. 싸우려 해도 싸울 상대가 없는 것이었다. 타락한 왕은 한 중대를 보내 마을을 점령하게 했다. 적군이 마을로 들이닥치자 바보 같은 백성들은 뛰쳐나와 적군을 보고는 기가 막힌 표정을 지었다. 군사들이 곡식과 가축을 빼앗아도 그들은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 누구 하나 자신을 지키려 하고 하지 않았다. 군사들은 다른 마을로 가보았다. 그건 역시 마찬가지였다. 군사들은 하루 이틀 진군해 보았지만 어디를 가도 똑같았다. 사람들은 뭐든지 금방 다 내주고 오히려 적군들에게 자신들과 함께 살자고 권하기까지 했다. 이봐요. 만일 당신들 나라에서 생활하기 어렵다면 모두 여기로 이사오세요. 군사들은 점점 진군했지만 어디에도 군대는 보이지 않았고 백성들은 모두 일하면서 스스로 먹고 살았으며 남들까지도 먹여 살렸다. 제 목숨을 지키겠다는 생각 따위는 조금도 하지 않았다. 군사들은 점점 따분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타락한 왕에게 가서 말했다. 우리는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저희를 다른 나라로 보내주십시오.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것 같아서 싸울 기분이 안 납니다. 타락한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군사들에게 명령했다. 그렇다면 나라를 휘저어가며 마을을 어지럽히고 집과 곡식에 불을 지르고 가축들을 죽여라. 만약 내 명령을 거역한다면 너희를 모두 추방해버리겠다. 군사들은 놀라서 왕의 명령을 따르기 시작했다. 집과 곡식을 불태우고 가축도 죽였다. 하지만 바보들은 그저 울고만 있을 뿐이었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라도 울기만 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까? 왜 폭력을 써서 우리 재산을 빼앗아가는 겁니까? 필요하다면 그냥 가지고 가면 될 것을. 군사들은 왠지 우울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다. 이윽고 군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대장도깨비도 떠났다. 군대로는 이반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 도깨비는 다시 멋진 신사로 변장하여 이반의 나라로 들어갔다. 배불뚝이 타라스를 괴롭힌 것처럼 이반도 돈으로 골탕 먹이려는 계획이었다. 저는 많은 지식을 전달해서 당신들에게 힘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나라에 집을 짓고 장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군. 그럼 여기서 사시게. 하룻밤이 지나자 이 신사는 금화가 가득 들어있는 커다란 자루와 종이를 가지고 광장으로 가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마치 돼지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우선 이 설계도면대로 집을 지어주세요. 당신들이 일을 해주면 지시는 내가 하겠습니다. 내 지시를 따라주면 그 사례로 이 금화를 드리겠습니다. 신사는 이렇게 말하고는 사람들에게 금화를 보여주었다. 바보들은 깜짝 놀랐다. 그들은 지금까지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필요한 물건은 서로 교환을 했으며 힘든 일도 품앗이로 해결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금화에 반해버렸다. 우와,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 그들은 온갖 물건과 노동력을 금화와 바꾸려고 그에게 몰려갔다. 대장도깨비는 타라스의 나라에서 했던 것처럼 금화를 마구 뿌려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모두 금화를 얻기 위해
어떤 물건이라도 그에게 가져가고 무슨 일이라도 하러 그를 찾아갔다. 도깨비는 신이 나서 생각했다. 이 정도면 일이 꽤 순조롭게 풀리는데? 이번에야말로 저 바보 녀석을 타르스처럼 해치우고 말겠어. 녀석을 엉망으로 짓밟아 놓겠어. 그런데 바보들은 그 말을 손에 넣자마자 목걸이에 쓸 물건으로 생각했는지 여자들에게 줘버렸다. 여자들은 그것으로 머리 장식을 하고 아이들까지도 그 말을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 정도로 그 말가 흔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그 말을 탐내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대궐같이 큰 신사의 집은 반 정도밖에 지어지지 않았고 곡식과 가축들도 1년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신사는 자신에게 일을 하러 오라고 부추기며 곡식과 가축을 가지고 오면 더 많은 금화를 주겠노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일하러 온다는 사람이 없었고 무엇 하나 가지고 오는 사람도 없었다. 그저 가끔씩 어린 아이들이 달걀을 가지고 와서 금화로 바꾸거나 할 뿐이었다. 신사는 점점 먹을 것이 궁하게 되었다. 마침내 그는 배가 고파 참을 수가 없어서 뭔가 먹을 것을 사려고 마을로 나갔다. 어느 집에 들어가 닭을 사려고 금화를 내밀었지만 부인은 눈길도 주지 않았다. 금화 같은 건 우리 집에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는 이번에는 어떤 어부의 집에 가서 생선을 사려고 금화를 내밀었다. 그랬더니 어부가 하는 말이 나에게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집엔 아이들도 없어서 가지고 놀 사람도 없거든요. 신기한 거라 나도 벌써 3개나 가지고 있답니다. 라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빵을 사기 위해 어느 농부의 집으로 갔다. 그러나 그 농부는 그 말을 받지 않았다. 우리 집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늘님을 위해 적선을 하는 거라면 몰라도 잠시만 기다려보시오. 집사람한테 빵 한 토막 잘라달라고 할 테니. 도깨비는 침을 뱉고는 농부집에서 나와버렸다. 내가 적선을 받다니. 이렇게 해서 그는 결국 빵도 얻지 못했다. 다들 금화는 넘칠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었다. 도깨비가 어디를 가든 누구 한 사람 금화로는 아무것도 주려 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모두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오거나 일을 하는 게 어떻겠어? 아니면 차라리 동냥을 하시구려. 그러나 도깨비가 가진 것이라곤 금화밖에 없었고 도깨비는 일하는 것도 싫어했으며 더군다나 동냥을 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 도깨비는 분노했다. 도대체 돈을 준다고 하는데 왜 필요 없다는 거야? 돈만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고 어떤 일꾼도 부릴 수가 있잖아? 그러나 바보들은 한 사람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우리에게 그런 것은 필요 없어요. 여기선 돈을 쓸 일도 세금을 낼 일도 없으니까요. 도깨비는 저녁도 못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 일은 바보 이반의 귀에 들어갔다. 백성들이 그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느 날 말쑥하게 차려입은 웬 신사가 나타났는데 이 신사는 먹고 즐기는 것만 좋아하지 일하는 것도 싫어하고 남의 성의도 무시하며 그저 사람들에게 금화만 주려고 합니다. 처음 금화가 없었을 때에는 그 신사에게 무엇이든 주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 신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러다 굶어 죽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반은 다 듣고 나서 말했다. 그럼 그를 도와줘야겠군. 그를 양치기 목자처럼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얻어먹게 하면 되겠어. 할 수 없이 도깨비는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밥을 얻어먹었다. 그러는 동안 이반의 궁궐까지 차례가 돌아왔다. 도깨비가 점심을 먹으러 와보니 이반의 집에서는 벙어리 여동생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수없이 게으름뱅이들에게 속아왔었다. 게으름뱅이들은 하나같이 일은 하지 않고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일찍 와서 먼저 음식을 먹어치우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손만 보고도 게으름뱅이를 곧잘 가려냈다. 그래서 손에 굳은 살이 박인 사람은 바로 식탁에 앉혔지만 굳은 살이 박여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먹고 남은 음식을 주었다. 도깨비가 식탁에 앉으려하자 말라냐는 바로 그의 손을 들여다보았다. 그 손은 굳은 살도 없이 깨끗하고 부드러웠고 손톱은 길게 자라 있었다. 그녀는 도깨비를 나무라며 식탁에서 끌어내렸다. 그러자 이반의 아내가 도깨비에게 말했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우리 아가씨는 손에 굳은 살이 박이지 않은 사람은 식탁 가까이에 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먹고 난 다음 남아있는 것을 드세요. 도깨비는 궁궐에서 자기에게 돼지와 똑같은 것을 먹이려 한다고 생각하자 화가 치밀었다. 그래서 이반을 향해 말했다. 당신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손으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대단히 어리석은 법률이 있는가 보군요. 이건 당신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나온 생각에 불과합니다. 영리한 사람은 무엇으로 일하는지 아십니까? 이반이 말했다. 우리 같은 바보가 그걸 어떻게 알겠나? 우리는 모든 일을 손과 등으로 한다네. 그건 당신들이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선 내가 머리로 어떻게 일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신들도 손보다 머리로 일하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반은 놀랐다. 그렇군. 그래서 다들 우리를 바보로 하는군. 그러자 도깨비는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머리로 일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내 손에 굳은 살이 없다고 먹을 것도 주지 않는데 그건 여러분이 머리로 일하는 것이 손으로 일하는 것보다 100배는 힘들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어떨 땐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이반은 골똘히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대는 왜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건가? 머리가 빠개질 정도가 쉬운 일이라고? 그럼 차라리 손과 등을 써서 좀 더 쉬운 일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당신들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언제까지나 바보로 살겠지요.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머리로 일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머리로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반은 놀랐다. 그렇다면 가르쳐 주게. 손에 지쳤을 때 머리로 일할 수 있도록. 도깨비는 그럼하고 약속했다. 이반은 온 나라에 방을 붙였다. 멋진 신사가 머리로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로 했다. 머리로 일을 하면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 모두들 와서 배우도록 하라. 이반은 광장에 높은 망대를 만들어 그곳에 사다리를 놓고 그 위에 연단을 준비했다. 이반은 모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신사를 데리고 갔다. 신사는 연단 위에 서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무식한 백성들은 그걸 보러 몰려왔다. 바보들은 생각했다. 저 신사는 손을 쓰지 않고 머리로 일하는 방법을 실제로 보여줄 것이라고. 그러나 도깨비는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저 입으로만 가르쳐 주었다. 바보들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얼마 동안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이윽고 각자의 일을 하러 흩어졌다. 도깨비는 온종일 연단에 서 있었다. 그 다음 날도 여전히 서 있었다. 그렇게 계속 떠들어댔다. 마침내 그는 배가 고파왔다. 하지만 바보들은 연단 위에 있는 그에게 빵을 가져다 줄 생각을 하지 못했다. 만일 그가 머리로 일할 수 있다면 머리로 자신의 빵을 만드는 것쯤이야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 다음 날도 도깨비는 연단 위에 서서 계속 떠들어댔다. 그래도 사람들은 단지 옆으로 와서 잠시 듣다가는 바로 떠나버렸다. 이반은 가끔 사람들을 불러 물어보았다. 어떤가? 그 신사는 이제 머리로 일하기 시작했나? 아직은 아니옵니다. 계속 혼자 떠들고 있기만 합니다. 도깨비는 여전히 연단에 서 있었고 그러는 동안 점점 지쳐갔다. 어느 날은 한번 비틀거리더니 기둥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다. 한 바보가 그것을 보고 이반의 아내에게 일러주자 이반의 아내는 들판에 있던 남편에게로 달려갔다. 자, 가봅시다. 드디어 신사가 머리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반은 깜짝 놀랐다. 그게 정말이오? 이반은 말을 몰아 연단으로 달려갔다. 그가 연단에 도착했을 때 신사는 이미 굶주림으로 쇠약해져서 비틀거리며 기둥에 머리를 부딪히고 있었다. 마침 이반이 그 밑으로 다가갔을 때 도깨비는 결국 쓰러지더니 머리로 계단을 치면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굴러 떨어졌다. 그렇군. 때로는 머리가 빠개질 수도 있다고 하더니 진짜로군. 이건 손에 굳은 살 박이는 정도하고는 비교도 안 돼. 이렇게 일하다가는 머리가 혹투성이가 되겠어. 도깨비는 이렇게 사다리에서 굴러떨어져
무서운 속도로 땅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그래서 이반은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보려고 옆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순간 땅이 갈라지더니 도깨비가 그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그저 구멍 하나만이 남았다. 이반은 머리를 극적거렸다. 이놈이 또 무슨 이런 고약한 놈이 다 있나? 또 그놈이었어. 그놈들의 아비가 틀림없어. 정말 못된 놈이군. 이반은 지금까지도 살아있으며 많은 백성이 그 나라로 몰려왔다. 두 형도 그에게로 찾아와서 그와 함께 살고 있다. 누군가가 와서 부디 절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는 언제나 이렇게 말한다. 그래 좋아. 얼마든지 있어도 돼. 여기에는 무엇이든 잔뜩 있으니. 다만 이 나라에는 한 가지 관습이 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인 사람은 대접을 받을 수 있지만 손에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은 남이 먹다 남긴 것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다.